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먼저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토록 민주당이 그토록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를 먼저 내리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뜻과는 달리 이재명 선고가 먼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의 행동을 보인다고 할까요? 뒷말마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어떤 이 공황장애에 빠진 것 같은 패닉 상태, 우리가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멘탈 붕괴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련의 행동들처럼 뭐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천막당사에서 24시간 당무를 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불법 천막입니다. 광화문에 천막을 쳐놓고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이렇게 현판식도 하고, 천막이라는 게 원래 현판이 없어야 천막인데 천막도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전원을 소집하는 전원위원회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현주 최고위원 입을 빌려서 이현주를 내세워서 국회의원 전원 총사퇴를 하자. 그래서 선거를 다시 치르자.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보자. 이런 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또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반증하느냐? 즉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비각 혹은 이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 비각과 탄핵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해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보려고 지금 온갖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어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미 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3월 26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없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7일 목요일인데요. 내일은 헌재 마지막 주일의 목요일, 그날은 정기 선고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탄핵소추 선고 말고 다른 헌재가 선고해야 될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일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28일, 이번 주는 하루 남는데 한 주간에 3번이나 선고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내일 정기 선고하죠. 그리고 금요일에 또 선고를 한다. 그것도 대통령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 되는데 그날도 아니고 4월 4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4월 11일. 이제 그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재명 민주당 속이 시커멓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얘기가 지금 뭐 법조계 인사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정말 그쪽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항소심 이후 선고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고 아주 강하게 했는데 헌재가 사실상 그것도 들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런데 문제는 김민석의 발언입니다. 상황이 너무 수석하다, 수상하다 이러면서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윤민석 최고에게 묻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작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밑도 끝도 없이 또 이런 음모론을 공개리에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란 세력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름직하다. 윤석 씨 물어봅시다.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왜?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 언론 쭉 공교하고 간악한 이런 식의 말을 흘리면서 사태를 뒤집기 위한 국민적 동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여기 공병 지지 세력들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면서 상대편을 자극하고 지금 이 판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아무데나 북창을 마구 찔러보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정말 극악무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김민석 최고 오늘 중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 손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속으로는 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유죄 피선거권 박탈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기댈 곳은 이른바 마음먹 재판관 후보자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복귀를 했는데 어제 벌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음력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 탄핵을 또 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쌍탄핵, 재탄핵, 쌍탄핵 이걸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마은혁 임명. 그래서 현재 4대 4, 뭐 4.5 대 3.5, 뭐 5대 3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구성을 어떻게든 탄핵 인용적 의견을 6명을 꽤 맞춰놓겠다. 그러려면 마은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마은혁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지금이라도 오늘 긴급 성명을 내기 바랍니다. 재판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법리를, 양심을 쫓아서 정치적 주장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임무다라는 말 한마디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은혁이 진정한 재판관 후보자라면 말입니다. 근데 마은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그림자입니까? 무르보나 만화입니까? 물론 마은혁이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이고 뭐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는 걸로 봐서 역시 마은혁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아지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사방팔방에서 이제 이재명 끝났고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 구도가 굳어진 것처럼 보이자 지금 민주당은 천막당사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국회의원 통사퇴 주장 그 다음에 한덕수 파면 최상목 파면 만약 오늘 이재명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이재명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요. 어떤 선고가 나오든 아무튼 전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동치는 이 고비를 넘겨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고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내야 되고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 있는 또 다른 5가지 재판에 의해서 교도소 철창행이 급속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 이 2가지만 1심에서 허위사실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마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까지 다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김인섭 한국 하우징 대표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에게 채용된 뒤 백현동 토지 용도가 4단계 상향 점프 상승된 걸로 봤을 때 국토부 협박 이 부분에 대한 거짓말은 움직일 수 없는 유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바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직접 여러 차례 받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걸로 봐서 김문기 씨가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1심과 비슷한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는 뭐 그런 지금 예측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느닷없이 그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 한강 씨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바란다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좀 끝까지 사태를 지켜봐야 될 뭐 작가들 400여 명이 이런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특히 한강 씨 이런 말을 했네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글쎄요. 한강 씨, 당신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는 뭔가? 모든 걸 떠나서 당신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에게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잖소. 당신이 상 받았을 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였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냈던 대통령을 향해서 하면을 해야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아닌 것 같소. 한강씨,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나중에 무슨 말을 할는지 그건 당신의 자유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국면에 모든 것이 아직 미확정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 국면에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 법원은 대부분 엄중한 그런 잣대를 지금까지 들이댔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딸 명의로 11억 불법 대출, 뭐 새마을 금고가 권유했다. 유죄! 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국 혁신당 대표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 이것도 거짓말. 유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계좌를 추적했다. 이것도 거짓말. 유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비리 의혹 제기한 운전기사에게 5천만 원 주고 거짓 해명 발표하게 해. 이것도 유죄! 아무튼 이재명은 2018년에도 이미 TV토론에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 안 했다라는 거짓말인데요. 2심까지 당선 무효용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50억 클럽 그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주도하는 그 대법심에서 무죄 파기 환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 국감장에서는 백현동 발언으로 1년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조계는 만약 국감장에서 발언까지 무죄가 된다면 국감장은 거짓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서를 미수령하고 패문부재,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문서로 그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리 배를 누르고 두들겨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패문부재 이건데, 그리고 문서를 미수령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것이 무려
53번이나 됩니다. 53회. 이런 거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아무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탄핵소추가 7대1로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가 9번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전 9패, 이쯤 되면은 이재명과 민주당 야권 192명이 광화문에 가만이라도 깔고 거기에 넙죽 엎드려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 재탄핵. 최상목을 또 탄핵하겠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재탄핵 협박은 국민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